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또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묻지마 살인과도 같은데요. 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긴급구조 119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인천 청라대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 식사 후 돌아가는 길에 당한 참담한 사건이었는데요. 저희가 남편분을 유승했었는데 차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는 어떠냐고, 아내는 어떠냐고 계속 아이와 아내에 대한 안부를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3일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의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이 씨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건데요. 운전자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의 부모와 누나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어진 사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는 만취 상태의 택시 운전기사가 다른 택시를 박아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지난 5월엔 음주 단속을 하던 젊은 경찰이 달아나는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또 단속을 피하려다 무리한 도주를 하다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5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80여 명.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난 7월 4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 불명의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의 시작은 한 가정집. 새까맣게 불에 타 그슬린 가재 도구들이 당시 처참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소방차가 7월 4일 밤 10시 9분 정도에 도착해서 약 20분 정도 지나서 화재 진압이 완료됐는데 아파트 14층까지 전체적으로 심한 연기가 농연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혹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호실마다 모두 확인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당시 같은 아파트 주민들 중 9명은 연기를 마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주민 30여 명은 임시대피소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펑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불이야하고 이제 소리치고 이제 119에 바로 신고하고 왔더니 이제 계속 한 3번 정도 계속 터지더라고요. 조사 결과 밝혀진 화재의 원인은 방화. 방화범은 어이없게도 집주인의 20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때리려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주민들이 화재 신고를 한 거예요. 조사 결과 경찰은 20대 아들이 아버지와 다툰 후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끊이지 않는 방화 사고. 작년 6월 부산에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 사이에 방화 미수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홧김에 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가와 차, 오토바이 등 4곳에 잇따라 불을 낸 40대 남성. 우발적 방화의 이유는 대출 사기에 대한 분풀이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을 지른 사건의 경우 이전에도 방화를 시도한 전적이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윗집 주인이 사비로 CCTV를 설치하면서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특정의 사람 혹은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험죄라고 하고 그래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방화사고. 전문가들은 충동적인 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급차 안으로 급박하게 들어오는 어린 환자.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고는 이달 4일 남양주시에서 4살 된 아이가 집안에서 놀던 중
바로 이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발생한 건데요. 어머니가 잠깐 씻으러 간 10분 사이에 아기 목에 블라인드 줄이 감겨 쓰다고 합니다. 현장 도착 당시 아이는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로 호흡 맥박이 없었고 목 주변에 감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선 막내를 촬영하던 어머니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기절한 첫째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블라인드 줄로 인한 사고는 285건. 이 중 184명의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10명 중 6명의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셈. 줄을 움직이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재미로 자꾸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눈 깜빡할 사이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블라인드 줄. 블라인드 줄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해 7월부터는 줄에 10kg 이상의 무게를 가하면 쉽게 끊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20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표시한 제품은 11개 제품뿐인 것으로. 때문에 OECD는 블라인드 사고주의 캠페인에 들어갔고 한국소비자원도 블라인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흉기로 돌변하는 블라인드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법은 없을까요? 영유아의 경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3, 4분 안에 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106cm 이상 높이의 줄을 설치하고 길면 묶어서 정리해 아이 손에 줄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블라인드가 있는 창문 주변에는 아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나 침대 등을 치워놔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블라인드 사용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